교과서 122, 123쪽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은 중앙에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훈구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훈구 세력에 박스치고 별표합니다. 훈구 세력의 정의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에요. 이게 바로 훈구 세력의 정의다. 세조에 점 찍고 그리고 공신들의 또 점을 찍을게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혁명파 사대부의 후예들이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훈구 세력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고 성종 초 주요 관직을 차지한다. 여기서 한번 끊고 성종의 박스를 칩니다. 성종은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훈구 세력을 견제해야 했다. 이게 기업.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야 했다. 그리하여 김종직으로 대표되는 살림 세력을 등용한 겁니다. 살림 세력에 박스치고 별표.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조선 건국이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략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계승한 사람들. 이게 바로 살림 세력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이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략을 연구하던 학자들, 이 부분은 이제 가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학자의 점 찍고 이들은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죠. 그래서 그대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이 살림 세력은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세기 말 성종 때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림 세력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 향촌의 자치를 추구했다. 이게 1번. 향촌 자치와 관련 있는 건 또 세 개가 있어요. 유향소가 기역, 그리고 사원이 니은, 그리고 향약이 세 번째입니다. 유향소는 우리 저번에 배웠고 서원과 향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세 번째는 정치 운영에 있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한다. 네 번째는 3사와 같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살림의 계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도통이라고 합니다. 도통은 뭐냐면 이제 왕통이랑 비슷한 건데 학문의 정통성의 계승을 표현한 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략적 정통성은 정몽주가 가지고 있죠. 이 정몽주의 수제자가 길제고 길제의 수제자가 김숙자입니다. 이 김숙자의 아들이자 수제자가 바로 김종직이죠.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무오사화가 일어났죠. 김종직의 수제자는 김갱필이고 김갱필의 수제자가 조광조입니다. 그리고 조광조 이후에 이황과 이유로 이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가 한 편이고 또 이렇게가 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광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현적의 영향을 함께 받은 사람이 이황으로 대표되는 영남학파고 이들을 정치 세력으로 구분할 때는 동인이라고 합니다.
또 조광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김한구의 영향을 같이 받은 사람들을 이의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라고 하고,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할 때 기자하고 호서할 때 호자, 서울, 경기, 충청도의 살인을 말합니다. 이들을 정치 세력으로 분류할 때는 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3으로 넘어갑니다. 사화의 발생은 1번부터 10번까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사화는 선비의 재앙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큰 재난 또는 떼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살림 세력은 중앙 정치에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게 1번. 훈구 세력을 비판했다. 1점 찍고, 그리고 개혁을 주장했다. 여기는 박스를 칠게요.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훈구 세력을 지지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훈구 세력은 살림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게 된다. 이게 2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반격을 당했다. 반격의 점을 찍습니다. 옆으로 가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림을 축출하였다. 이게 3번입니다. 이게 무오사하고 1498년이었죠.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그리고 조의제문은 사건의 발단이 됐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죠. 조에서 끊는다고 그랬죠. 김종직이 황후에게 죽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며 쓴 글인데, 훈구 세력은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하며 이를 구실로 살림 세력을 공격한다. 옆으로 가서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 사건을 구실로 사화를 일으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게 바로 1504년의 갑자사화, 두 번째 사화였죠. 4번이 됩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는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이게 5번.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6번인데 반정을 주도한 세력에다가 이렇게 하고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가 주도했어요. 왜냐면 살림 세력은 무오사화 때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 당시에는 힘이 거의 없었다. 또 반정은 뭐라고 그랬죠? 반정은 정치적 변동에 의한 왕위의 교체를 의미하죠.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왕위가 교체된 중종반정, 그리고 이후에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위가 교체된 인조반정 두 번 있었습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게 7번. 조광조는 중요하니까 박스 치고 별표. 살림 세력은 왕도 정치를 강조하며 유교적 이상 정치를 펼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죠. 이게 8번. 여기서 한번 끊고 옆으로 가서 급진적인 개혁 정치의 부담을 느낀 중종과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게 바로 김효사화입니다. 1519년. 그리고 9번. 여기서 한번 끊고 옆으로 가서 명종 때에 외척 세력 간의 정치적인 다툼 속에서 많은 살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사사화 1545년. 이게 10번입니다. 그럼 사화는 뭐냐? 사화는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의 정치적인 갈등을 빚어 일어난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사화의 배경이 되는 거고, 밑에 살림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하여 사화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사화의 정의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훈구 세력이 자신들을 비판한 살림 세력에 보복을 가해서 살림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 밑으로 가서 이제 조광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조광조인데 조광조의 업적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량과의 실시였다. 이것은 성리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덕이 있는 신하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선발하는 추천에 의한 천거지였다. 훈구에 맞서 살림 세력을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천거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격서의 폐지인데, 소격서는 왕실에 있었던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사당이었어요. 이것을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조광조가 없애면서 중종이 내쾌하지 않았다. 이때 중종이 조광조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위훈 삭제는 세조 때 부당하게 공신이 된 자들의 거짓 공문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훈구 세력의 반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적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